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은 두 개를 배워요. 왜 그러냐면 확률은 새로운 수다. 따라서 대수 단원 구조를 따른다. 따라서 수의 정의와 그 수로 할 수 있는 연산을 배운다. 이렇게 되겠어요. 특히 너 확률 단원 예습을 하면서 요렇다라는 건 예상을 했니? 잘했어요. 이게 단순히 단원 내에서 배우는 내용의 분류일 뿐만 아니라 확률을 구하는 두 가지 방향이다. 이거는 지금 아래 학년에 대해서 무역분 1 함수의 극한을 하고 있는데 함수의 극한도 새로운 수이므로 대수전 구조를 따라서 정의와 계산이다. 그래서 이 계산에서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걸 배우듯이 여기서 똑같은 구조거든. 아예 여기다 적어볼까? 극한의 기본 성질. 함수의 극한. 와, 구조가 너무 동일하다. 구조가 동일하다는 말은 문제를 큰 방향에서 접근하는 틀도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의에서 뭐 배우죠? 이렇게 예상을 했으면 한번 확률에서 수는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볼까? 확률에서는 수를 배우지. 저기 보면 정석 3페이지 5단원 확률의 정의가 있고 6단원이 확률의 덧셈 정리, 그러면 7단원은 확률의 곱셈 정리. 그래서 6단원과 7단원은 계산을 배우는 거고 5단원은 단원 제목처럼 확률의 정의를 배워요. 그랬을 때 이 확률 보면은 섹션 1이 시행과 사건, 섹션 2가 확률의 정의, 섹션 3가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테스트 본 건 퀴즈를 본 건 시행과 사건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내가 질문한 건 섹션 2와 섹션 3. 그래서 확률에서 정의에서 뭘 배우니? 확률의 정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배우죠. 총 3종류의 확률을 배운다. 3종류의 확률이 뭔데요? 함수의 극한에서 수의 정의에서 뭐 배우죠? 함수의 극한에서 수의 정의는 2종류를 배우는데 수렴과 발산이다. 여기서는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이게 섹션 2에 있다.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 여기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우고 참고로 교과서에는 기하적 확률이 없다. 따라서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알면 조금 직관성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확률이 꽤 큰 편이다. 근데 지금같이 이제 어느 정도 시험 기간과 떨어져 있는 기간에 할 때는 한 번은 확인해 두자라는 의미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수의 정의에서 수렴과 발산을 배우듯이 여기서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배운다. 이게 섹션 2에 있는 내용이야. 연산에서 뭐 배우나요?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연산에서는 크게 2종류를 배우는데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이란 말은 빼자. 어차피 확률 단어니까. 덧셈 정리. 그 다음에 곱셈 정리. 이렇게 두 개를 배워요. 자, 그러면 질문. 조건부 확률은 어디서 배운다고 예습을 했니? 곱셈 정리 어디서 배울까? 자, 보면 덧셈 정리는 이렇게 돼요. 구조가. 그리고 여기도 동일해. 덧셈 정리에서 추가로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배반 사건이다. 조금 전 문제에서도 언급이 되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곱셈 정리는 뭐냐 하면 독립 사건이다. 이제 독립 사건일 때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 한다. 그래서 종속이란 말이 있는데 배반 사건이 아닌 걸 뭐라 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착점이 뭐냐 이거죠. 여기는 뭘까요? 추측해 보세요, 유라. 이 교과서는 이걸 독립된 소단으로 제시하거든. 여사건, 의 확률. 그럼 여기서는 뭘 배울까요? 여기서는 뭐 배우느냐 하면 여기서는 뭐 배울까? 유라. 거기 있는 걸 이걸 주려고 하지 말고 예습을 통한 네 머릿속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거 아니야. 뭐 배울까요? 독립 시행을 배운다고? 독립 시행의 확률을 배워요. 이렇게 해서 확률 단원이 끝나요. 네가 예습을 통해서 이 구조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조가 동일하다, 두 개가. 이렇게 되겠어요. 선생은 참고로 이거 그냥 이렇게 쓴 것보다 한번 볼까? 뭐 배우니? 정의, 수의 정의, 그리고 연산. 수의 정의에서는 뭐 배우느냐 하면 수렴과 발산. 연산에서는 뭐 배우느냐 하면 등식의 계산과 부등식의 계산.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에요. 를 배운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서는 극한의 기본 성질, 부등식의 계산에서는 교과서 명칭이 극한의 대소관계, 시중 명칭으로는 샌드위치 정리를 배우죠. 그래서 여기랑 구조가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구조가 동일하므로 문제의 출제 방향이 동일하다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보세요. 이거 좀 의미가 있는데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러면 극한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극한을 구한다 하거든. 그러면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방향이 어떻게 되니? 극한을 구하는 두 가지 방향은 이와 같다 라고 하거든. 여기서는 뭘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극한을 어떻게 구하죠?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변화를 확인한다, 관찰한다. 이거 여기서는 이 극한의 기본 성질 또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서 확률이 있잖아. 확률을 구하세요 하면 방향이 어떻게 돼? 두 방향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확인할 건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풀 때는 경우의 수 단원 내용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어요. 고1 때 배운 직순율과 조합, 그리고 고2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순열, 즉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나누기를 해서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랑
대응되는 거거든. 그러면 연산에서는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이용하여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어요. 이와 같다. 한번 잠깐 볼까? 여기서 보면 등식의 계산이 결국에는 뭐냐면 극한의 기본 성질이거든. 그런데 극한의 기본 성질의 꼬락선을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실수배라든가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지 않고 이것만 보면 얘는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덧셈 정리를 한번 보자. 덧셈 정리는 어떻게 되니 하면 네가 예습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죠. P, A 합 B, P, A 합 B인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적도록 하겠어요. 습관이 이래서. 이건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뭐야? P, A 더하기 P, B다. 언제? 배반 사건일 때. 즉 P, A 교 B가 0일 때 얘기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적었을까? 그러면 두 개의 등식이 하는 역할이 동일하다라는 거지. 수학에서 정리가 뭐야? 정리가 뭐야? 이거는 성질이네. 성질. 정리가 뭐야? 두 개의 개념이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더라.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 꼭 이걸 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쪽을 생각하고, 거꾸로 이쪽을 구하라고 했을 때 꼭 이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쪽을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세요가 정리를 배우는 이유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개 하는 역할이 뭐야? 하면 이거는 배운 거고 이건 안 배운 거잖아.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죠? 하면은 얘를 이걸로 환원시킨다죠. 환원을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쪼개기. 쪼갠다. 그러니까 얘를 이것과 이것으로 쪼갠다. 이런 직관적인 표현을 쓰거든. 쪼개지 말고 들어. 그럼 이거는 뭘겠니? 얘를 요것으로 환원시킨다. 즉 쪼갠다거든. 하는 역할이 똑같죠. 그러면 쪼개는 대상이 뭐니? 덧셈이야? 이 대상이 뭐죠? 뭐라고? 저거 왜 저래 저거? 나한테 안 배운 사람처럼. 너도 나한테 배우긴 했잖아. 이 극한은. 뭘 쪼개는 거죠? 이런 족 같은 것들이 진짜 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모두 그릴 수 있으면 이런 개념 자체가 수학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하거나 그리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거야. 그래프를 여기다 적을게.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으로 환원시킨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 교과서 페이지 복사해서 다가석이라고 날개 부분에 있는 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쪽은 복잡한 사건이야. 복잡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복잡하다. 그러면 이거 복잡하다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할 수 있어. 복잡한 거야. 무슨 말인가요? 얘는 더 단순해. 얘는 단순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에 단순한 사건이야. 경우의 수분. 근데 이 복잡도가 두 개를 합치는 바람에 확 올라간다.
됐을 때 이렇게 쪼개서 간다. 그럼 결국에는 극한을 받침하는 게 뭐니 하면 결국 얘는 이거죠, 이거. 그래프잖아, 그래프. 이거는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은, 겉모습은 뭔가 확률이라서 단원을 구분하고 있지만 머리 만지고 있지 말고 여기 봐, 빠마머리.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걸 잘 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대답해봐. 조건부 확률은 어디서 배워? 이게 구조야. 네가 예습한. 독립사건과 독립시행의 확률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죠? 어떻게 달라? 거기까지 모른다고? 아무튼 조건부 확률, 야 이씨 자꾸 조사하고 있지 말고 머리통속으로 생각을 해. 조건부 확률 어디서 배워? 여기? 너 조건부 확률 어디서 배워? 어? 곱셈 정리에 이어서? 그러면 잘했어요. 그럼 이어서가 아니면 위에서인가?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 여기서 배우죠. 곱셈 정리. 곱셈 정리를 유도하려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기서 배운다가 되겠어요. 자,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확률이라는 단원의 구조다. 네가 예습을 해서 쭉 간 거.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이런 대수단의 구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니? 하면 이미 예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배웠다와 같은 말이다. 가 되겠어요. 넌 이해 갔냐? 그래서 여기에 이거 있었죠, 이거. 빼기 P, A 교 B. 이게 뭐라고 인식되느냐면 수학자들한테는 짜증이 나는 거야. 쪼개야 되는데, 더 복잡한 놈. 그래서 뭐 이거를 나가리 시키는 게 그래서 배반 사건을 배우고 배반 사건 중에 특수한 경우, 가장 기본적인 경우가 이 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겠어요. 오케이. 첫 번째 정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느냐 하면 용어가 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어라고 적었어요. 그 중에 두 개가 뭔가요? 표본 공간 그리고 사건이 되겠어요. 표본 공간은 집합 단위에서 생각하면 전체 집합. 뭐 교과서에서 또는 개념서에서 표본 공간은 시행의 모든 결과를 표본 공간이라 한다. 샘플 스페이스, you know? 그렇게 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전체 집합. 시행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죠? 시행은 반복이 가능해야 하고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두 조건을 만족을 하면 시행의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고 시행이란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관찰 또는 실험을 말한다. 그때 나온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지금 사건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지.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너는 원소의 개수를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거고 이걸 지금 맞은 학생은 개념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는 씨발 대치까지 가갖고 지금 이거 아직 안 들었냐? 정말? 뭐 씨발 그러면 거기는 지금 2번이 지났는데 아직 확률도 시작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한 번 확률하고 한 번 통계하고 끝이야? 헐. 야, 돈 벌기가 졸라 쉬운데? 뭐 씨발 구라가 내가 그래서 4번에 씨발 수원수 2에다가 확통까지 한다. 이건 수업을 어떻게 하려는 건가 했더니 씨발 수원수 2는 안 한다 하고 끝나고. 자, 보겠어요. 그래서 전사건은 뭐냐 하면 뭐죠? 전사건이라는 표현은 이 표본 공간을 시중에서는 전체 집합에 대응시켜서 전체 사건 또는 전사건, 옛날 용어예요 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 옛날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와서 하는데 뭐야? 2 곱하기 6이죠. 배반 사건은 뭐냐면 이거지.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이 앞면이면서 3 이상이 나오는 사건. 3 이상이면 3, 4, 5, 6. 이게 힘든 거죠. 이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여사건. 원소의 개수. 이걸 이렇게 적을까? 직관적으로. 뭘 직관적으로 이렇게 적어?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건 뭐가 돼? 12 빼기 4다. 배반 사건은 뭐야? 얘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면 부분 집합의 개수다. 따라서 2에 12-4는 8인데 문제에서 교묘하게 공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답이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거 요거 부분 집합 이 개수라는 걸 인식하는가를 물은 거였어요. 지훈이 이해 갔죠? 용어를 좀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뭐 할 차례야? 여기서부터 달릴 차례죠. 정리하세요. 봅시다. 이 문제는 중요해요. 그리고 개념을 안다는 게 뭐냐? 또 가르치고 확률 단원이 왜 그런 구조로 생겼느냐 또 가르치는 그런 듣냐 그런 문제예요. 최단 경로 문제니까 그죠? 최단 경로 문제니까 최단 경로가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팩 그 다음에 2팩이고 그 중에서 C를 거치는 건 이렇게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6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뒤져라 새끼야 가 출제 의도죠.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네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암묵적으로 가정한 건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거 나도 그걸 전제로 낸 거예요. 옳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어서 4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어요. 일단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갔다. 내리세요. 특히 1은 결정이 돼 있죠. C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B까지 최단 경로는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 왜 얘랑 얘랑 같지 않을까?
무슨 차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니보고 이걸 요구하는 장면과 시간을 주고 있었잖아. 그거랑 이걸 제시하고 이거랑 왜 다를까? 이게 정답이라면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이건 왜 오답일까? 를 생각해 보라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시간을 잠시 또 주겠어요. 거기에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각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이 박스에 있는 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거기에 대한 문제고. 같은 정도로 기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6개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학적 확률을 쓰면 안 돼. 왜 그러냐? 지금 이거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하면 노란색은 뭐가 되니? 2분의 1 다시 2분의 1 다시 2분의 1 그리고 1 그래서 8분의 1이 되겠어요. 이쪽은 8분의 1 8분의 1은 뭐? 6분의 1과 다르다. 따라서 수학적 확률을 쓸 사항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수학적 확률을 같은 정도로 기대가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라,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는 수학적 확률을 쓰는데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생각보다 날카로워. 생각보다 날카로워. 진짜 빠가사리 같은 게. 야, 그럴 때 이렇게 했잖아. 어? 내가 아까 전에 뭐 했니? 단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너는 지금 문제 풀다가 통계적 확률을 막 뭐 어떻게 하는데 지금 문제 풀다가 이 문제 나오면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세요. 단원 구조를 보면 정의와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산 언제 씁니다. 이게 안 될 때.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했니? 하면 곱의 법칙을 썼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곱의 법칙을 썼죠. 그래서 배우는 거다. 이해 갔어? 이게 곱의 법칙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종속 사건이 아니고 독립 사건이죠. 얘랑 얘는. 얘가 이렇게 갔다고 해서 이쪽에 갈 확률이 이쪽에 갈 확률과 달라지진 않지. 독립 사건이야. 독립 사건은 P, A, 교 B 연달아 일어날 확률은 뭐야? P, A 곱하기 P, B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라고. 경우의 수.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 쪼개라고. 이해 갔어? 너도 이해했니?
그리고 이것들은 정신병자 같은 게 밑에다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밑에 적여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물었는데 모르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게 뭐? 확률을 구하는 방향 두 가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명료하게 인식하세요. 알겠니? 오케이. 통계적 확률도 괜찮아요. 통계적 확률도. 여기 보세요. 이걸 만약에 통계적 확률이다. 시험 시간에서 통계적 확률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든다.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병원에 입원할 일이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최단 경로로 가게 구조물을 만든다. 여기가 중력 방향이다. 여기서 공을 넣는다. 그럼 뭐야? 절대 최단 경로가 아닌 경로로 여기에 도착하지는 않죠. 여기가 A, 여기가 B다. 그래서 존나 많이 한다. 120번을 했을 때 20번이 나오느냐, 30번이 나오느냐 끝장을 본다. 약간 애매하네. 그러면 1200번을 해서 200번이 나오느냐, 300번이 나오느냐 100 차이 나잖아. 이제 화끈하게 거기서 결판을 보겠다. 이렇게 간다. 이거 진짜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다만 시험을 본다는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지?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자, 지훈이, 네가 서울대 갈 확률은 얼마나 돼? 어? 주관적 확률이요? 뭐라고? 주관적 확률이요? 난 중간적 확률이 뭔지 몰라.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확률. 얼마야? 한 퍼센트 하겠습니다. 어? 0% 하겠습니다. 0%?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서울대가 없어졌냐? 자, 지금부터 10년을 공부해. 그리고 들어가면 되잖아. 버스 타고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진짜 춥다. 진짜 추워. 야,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그러면 네가 서울대에 응시를 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시행의 결과. 경우가 얼마야? 2죠, 2. 그래서 둘 중에 붙는다면 하나죠. 2분의 1이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띠떼끼야. 어? 좋다고? 동의한다는 거야? 야,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왜 이게 거짓인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2분의 1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거짓인가?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봐. 뭐라고?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게 아니어서. 그거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그럼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도 확인해 봤어요. 너희도 중학교 때 확률 배운 거 아니지? 너 고등학교 처음 배워? 저 병신 같은 거 중학교 때도 여기 봐. 잘 안 보이는 곳에 확률의 정의가 적혀 있어요. 가운데 부분 잘 안 보이는 곳에 확률 P는 다음과 같다. P 괄호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괄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위에 거기도 이제 나오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주사위가 있다.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면에만 1이 있고 나머지 면에는 6이 적혀 있다. 이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윗면이 1이 나올 확률은 6 아니면 1이므로 2분의 1이다. 그죠? 2분의 1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거기도 적혀 있듯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존나 던지는 거야. 600번 던져보는 거야? 300번이 나오는지 100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아니면 계산하는 거야? 맞아요. 던져보는 거.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이런 표현이 있는가요?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거를 뭐라 불러? 경우라고 안 그러고 뭐라 부르죠? 여기 보세요. N, S분의 N, A 이렇게 하잖아.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이거를 쓴 거는 요 표현을 쓴 거는 분모보다는 분자가 더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요 표현을 쓴 거는 이게 뭐야? 경우가 아니다. 경우가 아니고 경우의 수가 아니고 뭐야? yes, but not A, but B. 뭐 근원 사건의 수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육면체에서 1이 1개고 6이 5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통계적 확률 또는 계산, 고고싱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뭐야? 근원 사건으로 쪼갤 수 있다 이거지. 근원 사건이 뭔데? 요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근원 사건으로 쪼갤 수 있고 그게 5개다. 그래서 5 더하기 1분의 1이다. 로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고 싶은 얘기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이제 근원 사건의 수로 넘어간다. 이게 근원 사건이 뭐냐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죠. 얘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기대되는 단위라는 개념이다. 이거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 확률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접근해 보자. 잠깐 쉬겠어요. 정리하세요.